난 토리가 더 소중해요. 어머니는 언제나 짐일 뿐이에요. 돈만 나가고 우리 인생에 방해만 되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언제부터 이 집에서 짐이 되었을까?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그날, 한 할머니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박정임, 72살. 그녀의 손에는 미납진료비 고지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겨우 8만 원. 하지만 그녀에게는 감히 꺼낼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이것도 없구나 나는. 정임 씨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병원 문을 등졌습니다. 빗속을 걸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시각 집 안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오직 한 생명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토리야, 엄마가 우유 데워줄게. 오늘 컨디션 안 좋지? 걱정 마, 엄마가 다 챙겨줄 거야. 민경, 38살. 그녀의 눈에는 오직 강아지 토리만 보였습니다. 3년 전 입양한 말티즈, 그녀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정임 씨가 비에 젖은 채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병원 다녀오셨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그냥 좀 어지러워서 갔다 왔어. 또 병원이에요? 어머니, 그 나이에 아픈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보, 말이 좀. 난 토리도 챙겨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거기에 어머니까지 신경 쓰라면 나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정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짐이 되는구나. 그날 밤 정임 씨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낡은 토지 문서 그리고 한 통의 편지. 그녀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도 너희도 모두 준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민경의 하루는 아침 6시, 토리의 아침 식사 준비로 시작됩니다. 신선한 닭가슴살을 삶고 유기농 야채를 곱게 다지고 영양제를 정확히 계량해서 토리만의 특별식을 만듭니다. 토리야, 오늘 메뉴는 닭가슴살 리조또야. 엄마가 정성껏 만들었어. 맛있게 먹어야 해. 하지만 그 시각 부엌 한편에 놓인 시어머니의 아침상은 어제 저녁 밥을 데운 것 그리고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민경아, 오늘 밥이 좀 식었는데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어머니, 지금 저 바쁘다니까요. 토리 아침 먹이고 산책 나가야 하고 오늘 미용실 예약도 있어요. 어머니는 전자레인지 쓰실 줄 아시잖아요. 여보, 어머니 좀. 당신은 회사나 가요. 집안일은 내가 알아서 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제발 스스로 좀 하세요. 나이 드신 분들 다 그렇게 사시잖아요. 정임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찬물에 밥을 말아 천천히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은 무언가 말하려다 결국 입을 다물고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오전 10시 민경은 토리를 안고 동네 애견 카페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토리 컨디션 좀 안 좋아요. 어제 산책 중에 다른 개한테 놀라서 밤새 잠도 못 잤어요. 혹시 스트레스 받았을까봐 걱정이에요. 아이고, 우리 토리 그럼 오늘은 조용한 자리에 앉아 계세요. 제가 특별히 간식도 챙겨드릴게요. 감사해요. 토리 엄마로서 정말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제도 밤새 토리 상태 체크하느라 잠도 못 잤다니까요. 그 시각 집에서는 정임 씨가 어지러운 몸을 이끌고 부엌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이것만 끝내면 민경이가 돌아와서 편하게 있을 수 있을 거야.
쿵. 정임 씨가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후 2시 민경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토리를 안은 채로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산책 피곤해. 토리도 피곤하지? 엄마랑 낮잠 자자. 그때 부엌에서 미약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경아. 에이, 진짜 어머니, 또 왜 그러세요? 제발 오늘 하루만이라도 조용히 좀 지내세요. 저도 피곤하다니까요. 정임 씨는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지러운 걸음으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고통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눈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녁 6시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 괜찮으셨어요? 응, 괜찮았다. 여보, 저녁 준비됐어? 응, 토리 저녁은 벌써 줬어. 우리 것도 곧 될 거야. 어머니 건 상 위에 놓여 있으니까 알아서 드시라고 해. 여보, 어머니랑 같이 먹는 게. 왜요? 어머니 식사 시간 따로 해요. 토리 저녁 주고 정리하고 우리 것 준비하느라 바빴다고요. 당신이 차려드리고 싶으면 당신이 하세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 방문을 바라보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밤 세 식구는 서로 다른 공간에서 서로 다른 마음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임 씨는 차가운 방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투명한 사람이 되었을까? 내가 언제부터 이 집에서 짐이 되었을까? 정임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몸이 좋지 않았지만 며느리가 늦잠 자는 사이 부엌 청소라도 해두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어서는 순간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쿵! 정임 씨가 부엌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머리를 세게 부딪혔고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아파. 민경아, 도와줘. 아들이 놀라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여보, 빨리 나와봐.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에이, 진짜 아침부터 뭐 또 어쩌라는 거야. 민경이 천천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토리가 안겨 있었고 시어머니를 보는 그녀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여보, 지금 상황 파악 안 돼? 어머니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어. 빨리 병원 가야 해. 지금요? 지금은 안 돼요. 뭐, 지금이 안 된다고? 오늘 토리 미용 예약했다니까요. 벌써 2달 전에 예약한 거라고요. 취소하면 위약금 10만 원 나와요.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어머니가 쓰러졌는데 강아지 미용이 중요해? 중요하죠. 토리는 피부가 약해서 정기적으로 미용 안 하면 피부병 걸린다고요. 어머니는 그냥 나이 들어서 어지러운 거잖아요. 병원 가봤자 뭐해요. 또 돈만 나가고. 그 말에 아들은 굳어버렸습니다. 정임 씨는 바닥에 누운 채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괜찮다, 나 괜찮아. 민경아, 토리 미용 데려가라. 나는 괜찮으니까. 어머니, 왜 그러세요? 지금 피 흘리고 계시잖아요. 여보, 당신 정신이 있는 거야. 지금 당장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야 해. 싫다니까요. 난 토리가 더 소중해요. 어머니는 언제나 짐일 뿐이에요. 돈만 나가고 신경만 쓰이고 우리 인생에 방해만 되는 사람이라고요.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말을 잃었고 정임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아들이 어머니를 혼자 부축해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민경은 토리를 안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애견 미용실을 향해서요. 토리야, 미안해. 아침부터 시끄러웠지?
엄마가 오늘 예쁘게 만들어줄 테니까 기다려. 병원 응급실. 아들은 어머니의 이마를 꿰매는 의사를 지켜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보호자분, 어머님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으십니다. 영양실조 증상도 보이고 빈혈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제대로 식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뇨 수치도 높고 혈압도 불안정합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세요. 오늘 처치 비용이랑 약값 합쳐서 15만 원입니다. 아들은 카드를 꺼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토리 미용 끝났어. 오늘 진짜 예쁘게 나왔어. 미용비 18만 원 나왔는데 카드로 결제했어. 그리고 토리 선물새 목걸이도 샀어. 12만 원짜리. 지금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어머니는 지금 응급실에서 이마를 꿰매고 계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영양실조에 빈혈까지. 제대로 밥도 못 드신 거래. 그건 어머니가 입맛이 없으셔서 그런 거잖아. 내가 뭐 어쩌라고. 아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과 마른 손, 떨리는 입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무슨 이야기? 토리바 얼마나 예뻐졌어? 지금 강아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당신 정말 모르는 거야? 나도 바빠서 그래. 집안일도 해야 하고 토리도 챙겨야 하고. 토리보다 어머니가 우선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는 사람이야. 우리 가족이라고. 당신 어머니지 내 어머니 아니에요. 난 결혼할 때 시어머니 모시는 조건으로 온 거 아니라고요. 그 말에 아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정임 씨는 자신의 방에서 미납된 병원비 고지서들을 보며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 알겠구나. 내가 여기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렇다면 나도 준비를 해야겠구나. 박정임 1953년생. 그녀의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22살에 결혼했고 23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들이 3살 되던 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지. 3살짜리 아들을 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정임 씨는 혼자 아들을 키우기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밤 10시에 퇴근하면 아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명절에도 일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너한테 제대로 밥 한 끼 차려주지 못했구나. 엄마가 너랑 제대로 놀아주지 못했구나. 하지만 정임 씨는 아들의 학비만큼은 절대 밀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대학 갈 때는 친구들에게 머리 숙여 돈을 빌렸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는 전세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정임 씨는 기뻤습니다. 아들아 축하한다. 이제 내 옆에 평생 함께할 사람이 생겼구나. 엄마는 정말 기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임 씨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자신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어머니, 저희 신혼인데 따로 사시는 게 어때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여보, 어머니가 혼자 어떻게 사시게 우리가 모셔야지. 에휴,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안방 쓰고요. 처음에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차갑게 대해도 정임 씨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유로워야지 내가 방해되면 안 되지. 조용히 살자. 하지만 1년 전 토리가 집에 왔을 때부터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토리에게
모든 애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아침마다 특별식을 만들고 저녁마다 산책을 나가고 주말마다 애견 카페를 갔습니다. 우리 토리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아가야. 엄마가 토리 없으면 못 살아. 하지만 정임 씨에게는 냉장고에 남은 반찬, 찬물에 마른 밥,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임 씨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40년 전 남편이 남긴 작은 땅 문서가 있었습니다. 충청도 어느 시골, 논밭 300평. 당시에는 아무 가치 없는 땅이었습니다. 당신이 남긴 이 땅 당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지. 세금만 나가는 땅이라고 다들 팔라고 했었지. 하지만 나는 지켰어. 당신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니까. 그런데 5년 전 그 땅 근처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섰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축하드립니다. 이 땅이 개발구역 한가운데 있어요. 현재 시세로 200억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억? 그게 정말인가요? 네, 확실합니다. 계약서 준비만 하시면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임 씨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말하면 며느리가 알게 되면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돈 때문에 친절해지는 거 나는 보고 싶지 않아.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돈을 사랑하는 건지 그걸 확인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정임 씨는 가난한 노인으로 살았습니다. 병원비가 없어도, 밥이 모자라도, 차가운 방에서 떨어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그들의 마음이구나. 돈이 없으면 나는 그저 짐일 뿐이구나. 하지만 괜찮아. 나는 이제 알았어. 그들의 진심을 봤어. 그날 밤 정임 씨는 오래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아들아, 그리고 민경아, 이 편지를 읽을 때면 아마 모든 것이 밝혀졌겠지. 미안하다, 숨긴 게 아니라 확인하고 싶었던 거란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돈이 없는 늙은 시어머니를 너희가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 그리고 이제 다 봤단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임 씨는 병원 진료를 위해 외출했습니다. 아들이 모시고 나갔습니다. 휴, 드디어 좀 조용하네. 오늘은 집 청소나 해야겠다. 어머니 방도 좀 정리해야지. 먼지 쌓인 것 같아. 민경은 청소기를 들고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작고 어두운 방, 낡은 이불, 오래된 옷장. 에휴, 이 방은 정말 낡은 것들 천지네. 언제 이 옷장 좀 바꾸지? 토리방은 새 가구로 다 꾸며졌는데. 청소를 하다가 옷장 서랍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장의 문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지 이거, 토지대장?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머니가 땅을 충청도에 3,000평?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서, 현재 시세 200억 원.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민경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약서, 초안 날짜 5년 전, 매도 희망가 200억 원. 5년 전? 5년 전에 이미 어머니가 이걸 알고 계셨다고? 그럼 그동안 진료비 없다고, 밥 한 끼 제대로 못 드신다고, 그게 다 거짓말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숨기신 거? 그 순간 민경은 지난 5년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년 전 어머니, 병원비 없으시면 그냥 참으세요. 우리도 여유 없어요. 6개월 전 어머니는 왜 맨날 찬밥만 드세요? 입맛이 없으세요? 토리는 입맛 없으면 바로 병원 데려가야 하는데. 아니다, 괜찮다. 3개월 전 어머니 때문에 우리 인생 다 망쳤어요.
돈만 나가고 신경만 쓰이고 미안하다. 민경은 온몸이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어머니는 200억을 가지고 계셨는데 나는 어머니한테 개만도 못한 대우를.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임 씨와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어머니, 들어가 쉬세요. 그래. 정임 씨가 자신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민경이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보고 말았구나. 어머니, 이게 진짜예요. 200억? 어머니가 이렇게 큰 땅을? 민경은 서류를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아들도 서류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 어머니 땅이에요? 그래, 내 아버지가 남긴 땅이다. 40년 전에는 아무 가치 없는 땅이었지. 하지만 5년 전 개발 구역이 되면서 가치가 올랐단다. 그럼 왜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어머니 병원비도 못 내고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할까 그게 궁금했단다. 민경은 그 말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동안 제가 어머니한테 한 말들, 제가 어머니를 대한 태도, 어머니는 다 지켜보고만 계신 거였어요? 그래, 나는 보고 싶었단다. 돈이 없는 늙은 시어머니를 너희가 어떻게 대하는지. 그게 진짜 너희 마음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 어머니, 저는 정말 어머니한테 개만도 못한 인간이었어요. 토리한테는 18만 원짜리 미용하면서 어머니는 8만 원 진료비도, 토리한테는 매일 특식을 만들어주면서 어머니는 찬밥을,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도 저는 개 미용이 더 중요하다고. 정임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됐다. 나는 이제 내 길을 갈 거다. 민경아, 내일까지 짐을 싸라. 나는 너를 이 집에서 내보낼 거다. 어머니, 너무하다고? 내가 너무한 게 아니라 너희가 너무했다. 나는 5년 동안 너희의 진심을 봤다. 그걸로 충분하다. 이제는 나도 나를 지킬 권리가 있다. 그날 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경은 밤새 눈물을 흘렸지만 정임 씨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임 씨는 작은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 주소가 적혀 있다. 원룸이다. 보증금과 6개월 월세는 내가 내놨다. 민경아, 오늘 저녁까지 그곳으로 이사를 가거라.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5년 동안 있었다.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5년이었다. 그동안 너는 내게 어떻게 했는지 스스로 잘 알 거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습니다. 아들인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제발 민경이를. 너는 잘못이 없다. 다만 보지 못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는 봤으니 앞으로는 제대로 보거라. 민경이는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그게 진짜 변화의 시작이다. 그날 오후 민경은 작은 가방 하나와 토리를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가거라. 그리고 진짜 사람이 무엇인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그곳에서 배우거라. 문이 닫혔습니다. 민경이 도착한 곳은 지하철역에서 20분 거리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6평 남짓한 공간, 작은 주방, 낡은 화장실. 그녀가 살던 넓은 아파트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토리야, 미안해. 이제 우리 둘이서만 살아야 해.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가 어머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토리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눈망울에 무언가 물음이 담긴 것 같았습니다. 첫 주는 지옥 같았습니다.
배고파 토리밥은 줬는데 내 밥은 라면으로. 어머니는 매일 이렇게 찬물에 밥 말아 드셨구나. 둘째 주 민경은 구직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오래 쉬었던 그녀에게 돌아온 건 거절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다고 했지. 혼자서 아들을 키우시느라. 나는 집에서 토리만 돌보며 편하게 살았는데 셋째 주 민경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구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힘들다 정말 힘들지만 이게 맞는 거야. 나는 이걸 겪어봐야 해. 넷째 주 민경은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분들 모두 누군가의 부모님이시구나. 누군가의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도 이렇게 외로우셨겠구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마음이. 요양원의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고마워요. 우리 며느리는 1년에 한 번도 안 와요. 아가씨 같은 며느리 두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에 민경은 눈물이 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경은 편의점 알바를 하며 낮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토리는 더 이상 18만 원짜리 미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랑받았습니다. 토리야, 미안해. 예전처럼 비싼 거 못 해줘서. 하지만 엄마가 직접 목욕시켜 줄게. 그게 더 마음을 담는 거래. 2년이 지났습니다. 민경은 요양보호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 그 일을 하며 그녀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사람을 대한다는 게, 가족을 대한다는 게 무엇인지. 3년이 지났습니다. 민경은 돈을 모아 작은 투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여전히 작았지만 그녀에겐 큰 성취였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훨씬 더 큰 것들을 이루셨지 나는 아직 멀었어. 4년이 지났습니다. 민경은 요양원에서 모범 요양사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민경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어르신들이 민경 씨를 정말 좋아하세요. 진심이 느껴진대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민경은 토리와 함께 어느 집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5년 만에 찾아온 그 집.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5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임 씨가 서 있었습니다. 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합니다. 5년 길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어머니께서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며느리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정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경아, 5년이 정말 길었겠구나. 어서 들어오너라.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그날 밤 세 식구는 5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으로 따뜻하게 드세요. 고맙구나. 정말 고맙다. 어머니, 민경아,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구나. 밥상 위로 따뜻한 김이 올랐습니다. 그 김 사이로 가족의 온기가 번져갔습니다. 민경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것임을. 그리고 그 마음은 돈이 아니라 정성과 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어머니, 이제야 알았습니다. 가족의 진짜 의미를, 사랑의 진짜 가치를.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가족의 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그것은 버리자 배움이었고 아픔이자 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사람은 이해했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그 작은 밥상 위에 모든 답이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어떤 의미로 다가왔나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댓글에 사연 남겨주시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로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